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 지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 노래 지금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대전에 갔는데 오늘도 뭐 사인회 사진 촬영까지 뭐 정치인의 지방 방문 현장 모습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느 정치인이 저렇게 사인 요청을 많이 받기는 쉽지 않죠. 예.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거는 틀림없어 보이고요. 근데 일종의 셀럽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요. 대중들로부터는 아주 언론을 통해서 얼굴이나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아직 정치 입문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서도 저런 인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 자리에 나가겠습니다만 싫어하는 분들은 저 자리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인이 돼서 활동하다 보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다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을 만났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정치인으로 등판하는 순간 싫어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한동훈 장관의 광폭 행보에 이 한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도 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여의도 문법 아니고 여의도 사투리고 나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자, 이 발언이 오늘 각 언론사마다 자막으로 많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국회의원 욕하면 굉장히들 좋아하거든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욕하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300명만 쓰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문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두드려 패는 거면은 이제 인기는 올라갈 수 있죠. 미국도 비슷해요. 되게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는 워싱턴에 가가지고 워싱턴을 뒤집어 엎어놓겠다. 그럼 되게 그 캐피털 힐에 있는 그 435명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535명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치를 정말로 하겠다고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이런 냄새가 그때 보였습니다마는 사법부, 입법부와 함께 행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고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의 인기는 뭐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여타 다른 그리고 역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다르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걸로 인기를 얻었고 지금 이게 그 여파로 보이는데요. 진짜로 이제 정치를 한다. 그리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반이 일단 적대적인 분들이고 그리고 같은 당 안에서도 반은 또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3이 적대적이고 4분의 1만 아마 추종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정치가 그렇게 간단치 않고요. 여의도를 무시하고 더군다나 대권을 꿈꾼다 그러면은
여의도 문법을 무시해가지고는 예. 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순간 생각보다 차가울 거다. 여의도 문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오늘 두 분이 일단 조언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게 좀 정치인의 한 발 더 다가선 이런 발언으로 들리고요. 오늘 뭐 한국어 능력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행사냐? 뭐 기자들도 이런 질문보다는 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질문을 많이 던졌고요. 민주당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고위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샴푸 사고 초밥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다. 이건 헌재에서 인용될 거다. 이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좀 직격한 발언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뭐 발언 내용을 보면 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히 또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 비교하자면 그런 게 탄핵 사유지 지금 민주당이 연달아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와는 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혐의나 그 어떤 잘못이 더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맞받아친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어떤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보여줬던 한동훈 장관의 모습 그대로의 발언이라고 비춰져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더 센 어떤 더 강한 공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이고 이런 면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주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대답을 외면하면서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곡으로 더 강하게 맞받아치는 이런 게 지지층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응원 뭐 아니면 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반은 환호하고 또 절반은 싫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임명직의 자리에 있을 때하고 선출직의 자리를 바라면서 출마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선거에 정말 뛰어든다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인요한 위원장도 이제 뭐 등판한다면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김기현 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권에서도 지금 계속 등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읽히는 것 같고요. 등판한다면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직자 사퇴 시한은 1월 11일이죠. 11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무조건 사퇴를 해야 지역구 의원으로는 출마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라면 4월 10일 총선 한 달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거의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는 염두에 안 두고 아마 한동훈 장관이 입당을 해서 지역구 후보로서 출마하길 원할 텐데 1월 11일 시한 전이니까 적어도 다음 달쯤에는 입당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복잡한 내부 사정,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를 했는데 화답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 아니면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입당하기를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입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물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원희룡 장관 등 지금 내각에 있는 잠재적인 후보자들이 빨리 당에 들어와서 기존의 그 원내 인사들과는 다른 목소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하고도 좀 연관된 이런 분위기고요. 민주당에서는 최악체 후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짝퉁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득이 될 거다, 뭐 이런 약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게 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 약점을 이제 부각시킬 거예요. 근데 한 장관이 지금은 법률적으로는 이 정치 열차에 올라타 있지 않지만 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미 정치 열차에 승객이 된 거예요. 이미 사실은 뭐 티켓을 끊었는지 불법 승차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대구에서 3시간 동안 열차를 미루면서 서명을 해줬다는 거, 사진 찍었다는 거, 그건 이미 정치인의 행보죠. 그리고 그것도 뭐 대권급이죠. 대권급의 행보를 보인 것이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의 약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것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건 맞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뭐 화려하고 논리도 명징하고 좋은데 문제는 너무 가벼운 겁니다. 예. 최근에 예를 들으면은 가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욕을 했잖아요. 네. 물병 얘기까지 네, 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송영길 네. 전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송영길 전 네. 대표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네, 적절하지 비판하시고요. 못했는데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게 금요일쯤의 일인데 네. 토요일 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입장문을 내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청담동 그 김의겸 그 폭로에 대해서도 뭐 지금 드러났지만 김의겸 의원의 얘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팩트 체크를 안 된 거니까. 근데 그러면 반박을 하면 되는데 저 다 걸겠습니다. 김 의원은 예. 뭐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위주로 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장관의 장점도 뭐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253개 지역구 그리고 비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얼마나 득점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화법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지만 또 이제 뭐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안 있는다 했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갑질한다 이런 얘기 또 하니까 오늘 또 한마디 하면서 과거 그 5.18 전야제 때 룸살롱 간 그 일화까지 소환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사실은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사법고시 붙고 나서 갑질을 한다? 합격했다고 해서. 네. 그러면 본인도 사법고시 출신인데 뭐 본인도 갑질했다는 얘기지. 당최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저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속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도 수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네.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호소 아닌가. 네.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그때 조국소를 내걸면서 의석을 확보했던 열린민주당이죠. 그 전철을 답습하겠다는 일종의 전략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저렇게 연일
이치에 안 맞고 그냥 논리에 안 맞는 독한 말을 송영길 전 대표가 쏟아내면 한두 번은 그냥 모른 척해도 될 것 같아요. 매번 그거에 대해서 네. 답변을 내고 어떤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도 뭐랄까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것도 썩 보기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자들 질문해도 네.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좀 아, 가만히 기자들 있는 게, 질문에 대해서요? 주로 이제 기자들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서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고 참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말씀이 너무 거칠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비례신당 창당에 어떤 속뜻이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좀 보셨는데